네, 안녕하세요. 카달메 포스TV 대표 연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TS137 모델이죠. 브랜드명은 이지체크 브랜드입니다. 이지체크 브랜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단말기 브랜드명이죠. 가장 재구매율이 높은 단말기입니다. 최근에 출시한 TS137 모델을 이번 시간에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체크 브랜드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재구매율이 1위죠. 언제나 재구매율이 1위인 이지체크 단말기입니다.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옆에 있는 건 바로 멀티패드죠. 멀티패드를 통해서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요. 여기 이제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에 이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쪽에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아이폰을 터치하게 되면 바로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애플페이 로고가 쓰여 있죠. 그리고 알리페이, 위챗페이도 모두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카드 단말기를 선택할 때 내구성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말기에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AS를 받아야 되겠죠. AS도 잘 되는 단말기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단말기는 키인 결제가 됩니다.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실물 카드 없이 거래하는 기능이 바로 키인 결제죠. 자, 그리고 내구성도 가장 뛰어난 제품이 바로 TS137 모델입니다. 한번 디자인도 보여드릴게요. 앞모습은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진한 블랙 컬러입니다. 굉장히 고급진 이미지를 많은 분들에게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옆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은 굉장히 특이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굉장히 단순한 이미지죠.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자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바닥과의 접지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뒤집어 보면 여기에 고무 바킹이 4군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바닥과의 접착력도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말기 자체가 무게감이 있는 이유는 이 안에 보시면 이 안에요.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대용량 포스용지가 장착됩니다. 이 대용량 포스용지 무게감도 있고요. 단말기 자체 무게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의 접지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안에 마감 처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는 이 뚜껑을 열 때 용지를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힌지 부분, 그렇죠? 이 힌지 부분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용지를 투입하고요. 그리고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닫으면 되고요. 다시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정지가 절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화면 쪽이 이렇게 경사가 좀 심하죠. 이 경사가 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놓았을 때 이 화면 자체가 가맹점주를 향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숫자를 입력할 때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사가 이렇게 심하게 되어 있는 게 오히려 결제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겠죠. 자,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카드 투입은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빠집니다. 이 카드 리더기예요. 카드를 여기에 자주 결제를 하다 보면 이 리더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 리더기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쉽게 교체를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단말기는 랜선을 연결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이건 전원 케이블이고 여기 이제 랜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면 공유기와 또는 모뎀과 연결하면 설치는 끝이 나죠. 자, 이 노란색 케이블은요, 바로 이 멀티패드 연결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버튼을 한번 볼까요? 자, 버튼을 보면 자, 화면도 보시고요. 이 LCD 화면도 굉장히 고퀄리티 LCD를 이용하기 때문에 빛 번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단말기 자체가 이 단말기는 굉장히 고가 단말기죠. 고가 단말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LCD 화면도 굉장히 고급진 고퀄리티 LCD 화면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의 사출, 플라스틱 사출 재료도 굉장히 고급진 사출 재료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 업체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25년 8월 15일 오늘 광복절이네요. 자, 저녁 11시 19분이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는 용지가 출력이 됩니다. 모델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회 버튼을 통해서 조회 버튼을 통해서요. 부가세 참고 자료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회계사무소에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이지체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능이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자, 신용 버튼. 이 신용 버튼을 통해서 키인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인 결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카드 번호와 이유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키인 결제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가원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QR 결제도 가능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가 있겠죠. 3번을 통해서. 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기능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드 결제를 해볼게요. 카드 결제는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결제 금액 눌러주세요 라고 뜨죠. 또 한 가지는 카드를 직접 고객이 여기에 멀티패드에 투입을 해서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5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구매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자, 이때 여기에 카드를 투입하거나 여기 이제 스캐너에 바로 QR 결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폰을 터치하면 애플페이 결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 5번 부가라고 쓰여있는 이 버튼이 바로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 멀티패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를 할 때는 바로 부가원, 5번의 부가원을 눌러서 결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부가원을 눌러볼게요. 5번 부가원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1번 신용구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입력 버튼, 그 다음에 카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이때 고객님 카드 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투입하게 되면 바로 카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영제가 올라오죠. 네, 자동 절단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말기 본체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제할 때는 IS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결제를 죄송합니다. 결제 금액 눌러주세요 라고 떠있죠. 그러면 51,200원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할부 계열수로 멘트가 나올 텐데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고객들도 계시고 할부 3개월, 4개월, 5개월 결제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 일시불 거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시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요. 밑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일시불로 거래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3개월은 3을 눌러준 다음에 그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3개월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3개월 해볼까요? 자, 서명해 주십시오. 고객님에게 서명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진행이 되겠죠. 자, 결제가 됐죠.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의 카드 결제를 해봤습니다. 취소는 자, 카드 빼야 되겠죠.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찾아볼까요? 취소 버튼 여기 있죠. 여기 취소. 이 정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숫자를 정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 직전 거래 취소는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취소할 때. 그리고 신용 취소는
마지막에 거래한 카드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거래한 카드 있잖아요. 그 이전에 거래한 카드를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번 눌러볼게요. 자,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가 51,200원이죠.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때 카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서명을 하면 됩니다. 5만원 이상 결제 시에 서명을 했듯이 5만원 이상 결제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만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취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51,2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2,587원짜리가 있었죠. 결제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 버튼. 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이기 때문에 2번 신용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번을 눌러볼게요. 자, 이때 카드를 투입하면 되는데 멀티패드에 투입할 수도 있겠고요. 카드 단말기 본체에 카드를 투입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드가 있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카드를 투입했더니 바로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오죠. 2,587원짜리 8월 15일 날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단말기가 가맹점주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확인하셨으면 1번 선택입니다. 1번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 취소하게 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금액과 승인 번호를요. 1번 취소 진행. 자, 그러면 2,587원이 취소가 됐네요. 자, 카드를 빼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 한번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고 취소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화면 자체가 가맹점주를 향해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맹점주는 숫자를 입력하거나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결제하는 데 있어서 또는 취소하는 데 있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도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할 수가 있겠죠. 서명 패드,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 그리고 단말기 본체에는요, 여기 카드 투입하는 곳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바로 삼성페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삼성페이 결제 준비를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여기 카드 투입하는 곳에 터치합니다. 삼성페이 결제를 원하는 스마트폰 뒷면을 카드 투입하는 곳에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결제 금액 눌러 달라고 하죠. 카드 번호가 인식이 됐죠. 2,000원 해볼까요? 자, 결제가 진행이 됐네요.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이제 아시겠죠?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죠. 1번입니다. 자, 2,000원 맞고요.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네요.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0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말기 본체가 아니고 이제는 멀티패드에 삼성페이 결제를 해보고 취소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할 때는 반드시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티패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5번에 부가 원이라고 쓰이는 5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신용구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 터치를 하면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가 됐죠?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터치합니다. 이렇게. 그럼 바로 삼성페이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 거래 취소죠. 1번이고요. 자, 2,545원입니다.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545원. 자, 삼성페이 결제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제 기능 중에 하나죠. 바로 QR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결제는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멀티패드에 스캐너가 있죠. QR코드를 익힐 수 있는, QR코드를 읽는 스캐너가 이 부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마트폰 이 부분에
QR 결제를 읽히면 바로 QR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QR코드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가 있겠고요.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웹카드를 통해서 QR 결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5번입니다. 그리고 1번 신용구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QR코드를 여기 스캐너에다가 읽히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네이버페이 결제를 준비를 해볼게요. 네이버페이가 있죠. 여기 결제 준비를 해보면, 자, 비밀번호를 눌러볼게요. 자, 눌렀고요. QR코드가 생성이 됐죠. 이때 QR코드를 스캔에 읽히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읽혀볼게요. 이렇게 읽히면 바로 결제가 되면서 제 스마트폰에 문자 알림이 뜨겠죠. 6,90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 용성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자, 6,900원 맞죠? 승인 번호가 나와 있고요. 네이버 페이라고 되어 있죠. 네이버 페이 체크라고 되어 있네요.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할게요. 입력 버튼. 자, 결제 취소가 됐죠. 이게 바로 QR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때는 반드시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라.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5번이라고 5번 버튼입니다. 부가라고 쓰여있는 5번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구매 눌러주시고 결제 금액 눌러준 다음에 QR코드를 여기 스캐너에 터치하게 되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QR코드 결제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죄송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현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자,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할 수가 있겠고요. 소비자 공제로 발행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사업자 증빙으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소비자 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증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습니다. 이 고객께서 현금으로 4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4만 원을. 그 다음에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4만 원이라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죠? 현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현금 버튼.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니까 1번이겠죠. 이때 식별 번호가 떴죠. 이 상태에서 이 멀티패드에다가 그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해달라고 고객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겠죠. 확인. 그러면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4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러면 4만 원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공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죠. 영수증이 출력을 제가 안 했네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죄인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0번 보시면 죄인세입니다. 죄인세 눌러보시면, 자, 직전거래 죄인세 볼게요. 1번이죠. 직전거래 죄인세는 방금 전에 거래한, 자, 현금 소득공제 발행했던 입력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자, 4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이 발행했었죠. 자, 그게 바로 직전거래 죄인세입니다. 잠깐만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할 때는 여기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9번 버튼 옆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현금 영수증 취소할 거니까 4번이겠죠. 4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소비자 공제로 발행했었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식별 번호가 떴는데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을 그 당시에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고객님에게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 등록을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등록을 하겠죠. 고객님께서.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더니 바로 그 휴대폰으로 발행했던 현금 영수증 내역이 뜨죠. 보시는 것처럼 4만 원짜리고, 자 8월 15일 날 결제했던 발행했던 현금 영수증 내역이 떴죠. 자 확인하셨으면 1번 선택입니다. 1번. 자 취소 진행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1번. 자 거래 취소할 거니까 1번이겠죠. 자 그러면 4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직전거래 제인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4만원짜리 취소가 됐죠.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취소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페이 결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키고요. 5번 버튼을 눌러서 멀티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죠. 5번 버튼. 그 다음에 1번 신용구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폰을요. 이때 여기 화면에 터치합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애플페이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758원 취소할게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여기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1번. 자, 4,758원 맞죠? 확인하셨으면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력 버튼. 자, 이렇게 해서 4,758원이 취소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실물 카드 없이 거래하는 기능을 키인 결제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키인 결제할 때는 여기 이제 신용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4번 버튼 옆에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판매 금액을 먼저 눌러주세요. 판매 금액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그 다음에 신용카드 란이 나오죠. 이때 고객이 알려준 고객으로부터 받은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카드 번호는 16자리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연월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월에 맞게끔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결제가 될 텐데 불가능 카드라고 나오는 이유는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거래는 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키인 결제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집계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 그러니까 오늘 카드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현금 영수증 발행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매출 여기 정산이라고 있습니다. 3번 버튼 옆에 정산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말기 집계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번. 그리고 일정산이 있고 기간별 합계가 있죠. 일정산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오늘이 8월 15일이니까요. 25년 8월 15일이니까 오늘 매출을 보고 싶으면 오늘 걸 보면 되겠고, 만약에 3개월 전 거, 예를 들면 3개월 전이니까 5월 1일이겠죠. 5월 15일이겠죠. 5월 15일 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일정산. 자, 8월 15일. 그럼 5월 15일이니까 05겠죠. 15일 이렇게. 만약에 16일 걸 보고 싶으면 16일. 7월 1일 걸 보고 싶으면 0701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버튼 누르면 이제 매출 그 기간 7월 1일 날 발행했던 결제했던 카드 매출과 발행했던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간별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기간별 합계를 볼게요. 일정산은 그런 얘기고요. 기간별 합계는 말 그대로 자, 몇 년도, 자, 25년 만약에 05부터 01부터 자, 시작은 하루 시작은 그렇죠. 00시 자정부터 시작하니까요. 00시 00분 00초고요. 자, 종료 일자는 언제까지 보고 싶어요?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볼까요? 25년 05, 25까지 보겠습니다. 자, 25일의 하루 마지막 시간은 당연히 23시 11시 59분 59초겠죠. 이렇게 해서 자,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간별 합계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기능이 갖추어진 이 단말기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이 화면 자체가 가맹점주를 향해 있고 향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패드에 모든 결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뭐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겠고요. 고객이 직접 여기에 바로 스캐너 쪽에 QR 결제를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TS137 모델 이지체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제의 편리함, 바로 TS137 모델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